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20분이에요.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SOXL은 어제 풀이장에서 7%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로 마감했는데요. 하락했다고 쫄 필요는 없어요. 다음 주에 다시 55달러를 돌파하고요. 10월 전에는 100달러까지 갈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유동성을 확대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15만 달러가 간대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아직 마이너스 54%고요. BITX가 다시 조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1.6% 수익 구간입니다. SOXL은 현재 5%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52%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SOXL은 어제 점으로 올라갔다가 강한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승 잉태형의 캔들이 발생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꾸준한 양봉으로 60달러를 살짝 터치하고 조정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0달러의 강한 돌파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BITX는 21선과 이격이 좀 떨어졌는데요. 21선을 지지하고 올라갈지 오늘 짧은 영망치 캔들이 나와 다음 주부터 상승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가 와도 다음 주부터는 좀 강하게 상승할 것 같아요. 어제 엔비디아가 10%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반면 SOXL은 하락 마감하고 말았어요. 엔비디아가 10%나 급등을 했는데 아무리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하락해도 SOXL이 하락 마감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SOXL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차이나 전기차는 1.04% 하락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니 행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들이 아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좀 더 인내심이 필요한가 봐요. 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6%고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8%,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28%, 도지코인은 마이너스 4%,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32% 손실 중이에요. SOXL은 가장 많은 자금을 투자한 종목인데요. 다행히 50% 이상 수익 중이에요. BITX는 수익률이 좀 떨어졌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아직 양전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불꽃 같은 상승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때까지 잘 인내해 보려고요. 어제 저녁 너무 피곤해서 9시에 잠을 자고 말았어요. 그래서 10시 45분에 발표하는 중요한 지표를 못 봤는데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적었고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50.9가 나왔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 구매자 관리 지수는 54.8이 나왔어요. PMI 지수가 50이 넘어가면 경기 확장 국면이고요. 50 이하면 경기 축소 국면이에요. 예측보다 높게 나와 미국은 경기 호전 상태예요. 현재 지표를 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요. 늦어도 9월 달에는 1차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지만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9월 달 금리 인하를 압박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또 한번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칠 거예요. 올해 1분기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매출이 지난해 4분기보다 5%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인공지능 반도체 외에 딱히 수요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이런 이유로 AI 반도체 대부분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대만 TSMC 시장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TSMC는 2028년까지 자사의 AI 반도체 수익이 연평균 50%나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대요.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도 AI 가속기의 탄탄한 수요로 인해 TSMC 5나노 용량 가동률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어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점점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좀 더 강력한 반도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톱니 전략가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30년에는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어요. 톱니 전략가는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전 세계적 노동력 부족 현상이 기술주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는 고용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의 고용 인구가 부족할 것이라며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한 인공지능 AI와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밝혔어요. 이어 AI 기술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와 자금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AI 기술에만 연간 3조 2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을 무조건 길게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부는 따라올 것 같습니다. 이어 빅테크 기업 가운데 엔비디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AI 사이클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고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와 엔비디아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어요. 또한 S&P 500 지수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30%에 불과하지만 2030년 말까지는 50%까지 급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SOXL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큰 부자가 될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인공지능에 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섰대요. 인공지능은 점점 확대되고 반도체는 더욱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요. 앞으로는 점점 더 공급 부족난이 올 것 같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도 거래를 승인했는데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래요. 블랙록과 그레스케일, 비트와이즈, 바이크와 아크인베스트, 인베스크 등 8곳의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 요청서를 검토한 결과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에 일치하는 것이 확인돼 이를 승인했다라고 밝혔어요. 개인적으로 승인이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의외로 빨리 승인이 난 것 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실제 거래는 증권 신고서 승인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어요. 실질적인 거래는 올 하반기에나 가능하대요.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18개월 동안 지속된 상승 추세를 이를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더리움 ETF 출시가 예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이더리움 ETF 출시 소식이 투자자들이 관심을 이더리움으로 돌리고 있대요. 이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대요.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은 약 45% 수준인데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면 이더리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을 감소할 위험이 크다라는데요. 이더리움 ETF 출시는 이더리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시장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대요.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ETF 출시가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경고한대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 사항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래요.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은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의 각자 포지션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톱니 전략가가 2024년에 비트코인이 15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톱니는 이러한 예측 근거로 미국의 거시 경제적 변화를 지목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온건하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는 시장이 회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톱니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예측 중 일부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어요. 톱니 전략가가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간다니 잘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8월 1일부터 중국산에 관세 폭탄을 매긴대요. 전기차는 무려 25%에서 100%까지 4배나 인상시킨대요.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11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2026년에 걸쳐 관세를 인상할 예정이래요. 이는 통상법 301조에 따른 조치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실시한 관세를 이어받아 더 강하게 된 것이래요. 값싼 중국산이 관세 폭탄을 맞아 제품이 인상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원하는 수치대로 잘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 자정을 조금 넘겼는데요. SOXL은 5.8%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BITX도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6월 3, 4일까지 SOXL은 60달러에 도달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